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1번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18번. 노화로 인한 소화기계 특징은 몇 번일까요? 1. 미각의 둔화. 2. 위액의 산도 증가. 3.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4. 췌장의 소화효소 증가. 5. 췌장의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1. 미각의 둔화입니다. 노화되면 위액의 산도가 감소하고 관략근의 긴장도도 감소해요. 췌장의 소화효소가 감소하고 췌장의 호르몬 분비도 감소해요. 노화되면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돼요. 단맛과 짠맛에 둔해지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돼요. 소화기계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짠, 단맛과 짠맛에 둔해지고 쓴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낄 수 있어요.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돼요. 외울 때는 박력 저하, 단짠둔, 쓴신잘, 단짠둔, 쓴신잘, 췌장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당내성이 저하되고 포도당 흡수 능력이 저하돼요.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외울 때는 최몬 당내 포도 흡수력 저하, 최몬 당내 포도 흡수력 저하, 최몬 당내 포도 흡수력 저하입니다. 19번. 위궤양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헬리코박터균. 2. 제산제. 3. 진정제. 4. 지사제. 5. 하제. 정답은 1.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지사제는 설사할 때 배설을 늦춰주고 하제는 소장과 대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약물인데요. 지사제와 하제는 대장 관련 약물입니다. 20번. 위염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제산제 복용을 금한다. 2. 진정제 사용을 피한다. 3. 과식과 과음을 피한다. 4. 아스피린으로 치료한다. 5. 음식을 대강 씹어 위장 운동을 강화한다. 정답은 3. 과식과 과음을 피한다입니다. 제산제와 진정제는 위염 치료제인데요.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는 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도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산제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벽 자극을 억제하는 약제라서 제산제로 위염을 치료해요. 21번. 정기적인 암 검진이 위암 예방에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가족력과는 관련 없는 질환이므로. 2.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이 비슷하므로. 3. 흡연과 음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4.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므로. 5. 조기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답은 5. 조기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는 2배이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발생해요. 흡연과 음주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햄과 소시지를 가공할 때 질산염 화합물이 함유되고 짠 음식, 저단백, 저비타민식이, 탄 음식,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 등 식습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22번. 동맥경화증의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저염으로 식사한다. 2. 저섬유소로 식사한다. 3.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 4. 정제된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5.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사를 한다. 정답은 1. 저염으로 식사한다입니다.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소금 섭취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는 저염 식이와 지방이 적은 식품을 섭취하는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저섬유소는 저자녀 식이와 같은 뜻인데요. 가공정제된 식품은 섬유소가 적어서 저섬유소, 저자녀식이라고 하는데 섬유소가 많으면 장에 섬유소가 많이 남아서 변을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자녀식이는 빨리 소화되고 빨리 흡수돼서 장에 별로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은 저자녀식이가 아닌 저지방식이와 저염식이에요. 23번. 신부전의 증세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심박출량 증가. 2. 앉은 자세 호흡. 3. 신장의 혈류량 과다. 4. 신장의 염분 배출 증가. 5. 신장의 수분 배출 증가. 정답은 2. 앉은 자세 호흡입니다. 신부전의 증세는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신장의 혈류량이 부족해요. 신장의 염분 배출을 억제하고 신장의 수분 배출을 억제해요. 교재의 신부전 증상이 앉은 자세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누우면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앉은 자세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앉으면 숨찬 느낌이 호전돼요. 24번.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 변경 시간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침대 3시간마다. 2. 침대 2시간마다. 3. 의자 2시간마다. 4. 휠체어 2시간마다. 5. 침대, 의자, 휠체어 모두 3시간마다. 정답은 2. 침대 2시간마다입니다.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외울 때는 2 침대 1 의자, 2 침대 1 의자, 2 침대 1 의자. 25번. 피부 건조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때비누 사용. 2. 수분 섭취 제한. 3. 뜨거운 물로 목욕. 4. 물기는 문질러 닦음. 5. 보습제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름. 정답은 5.
보습제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름입니다.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물기는 두드려 말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목욕 습관이에요. 때를 밀면 사실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피부 보습에 꼭 필요한 각질층까지 밀어버리는 것이라 좋지 않다고 하네요. 26번.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물집이 생기고 나서 3-4일 후에 감기 기운과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2.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3. 몸의 한쪽에 작은 수포가 띠 모양으로 생긴다. 4. 몸의 양쪽에 작은 수포가 대칭으로 생긴다. 5. 신경통이 3-4일 정도 지속된다. 정답은 3. 몸의 한쪽에 작은 수포가 띠 모양으로 생긴다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물집이 생기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해요. 그 이유는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수두가 나으면 몸속의 수두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두 바이러스가 그대로 잠복하고 있는 상태라서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기랑 비슷하죠. 우리의 일상에는 어디든 감기 바이러스가 있지만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라든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일 때 감기에 쉽게 걸리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해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로 생기는 질환이고요.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발생해요. 과로, 스트레스, 노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 발병하고요. 증상은 가려움, 피부저림, 자결감이네요. 자결감은 타는 듯한 통증과 화끈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몸통 부위 한쪽에 띠 모양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포가 몸 양쪽의 대칭으로 나타날 때는 대상포진이 아닌 거예요.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은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 진통제를 사용하고 냉찜질을 하고 칼라민 로션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칼라민 로션은 오래전부터 수두에 바르는 약으로 유명한 약인데요. 아주 연한 파스텔 분홍색의 약인데 칼라민 로션을 바르면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가라앉혀주고 진물이 난 부위를 빨리 건조되게 해줘요. 평소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예방접종을 하고 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울 때는 수두 장렬 한쪽 띠 수포 대포, 수두 장렬 한쪽 띠 수포 대포, 수두 장렬 한띠 수포 대포. 27번. 백내장 질환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자제. 2. 한낮의 자외선 노출 피함. 3.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예방. 4. 당뇨병 합병증 관리. 5. 눈주위 부상 방지. 정답은 3.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예방하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은 백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노화와 지나친 음주와 흡연도 백내장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8번.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 귀가 있는 옆에서 대화한다. 2.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3.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한다. 4. 고음으로 크게 말한다. 5. 천천히 말한다. 정답은 3.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한다입니다.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요. 소음이 없는 곳에서 대화해야겠죠. 귀가 잘 들리는 사람도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면 잘 안 들리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29번. 당뇨병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혈당이 30mg/dL 이상일 때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2.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한다. 3. 주로 동물성 단백질 식단으로 구성한다. 4.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한다. 5. 가급적 식전에 운동한다. 정답은 4.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혈당이 30 이상일 때가 아니라 300 이상일 때입니다. 300 이상일 때는 혈당을 조절한 다음 운동을 해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술과 단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쯤 됐을 때 운동합니다. 30번.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저하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낮과 밤 구분도 어려워한다. 시간, 날짜, 요일을 착각한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지내던 집을 알아보지 못한다. 1. 진압력이 저하된다. 2. 기억력이 저하된다. 3.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 4. 실행 기능이 저하된다. 5.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된다. 정답은 1. 진압력이 저하된다입니다. 진압력의 뜻은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31번. 다음의 내용으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 둔 장소를 기억 못하고 자주 잃어버린다.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 못하고 질문을 반복한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한다. 마트 가기, 집안일 등 해왔던 일을 잘하지 못한다. 1. 건망증 증상. 2. 석양증 후군 증상. 3. 치매 초기 증상. 4. 치매 중기 증상. 5. 치매 말기 증상. 정답은 3. 치매 초기 증상의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 치매 초기 증상이 건망증과 비슷하다고 출제되지는 않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건망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중기 증상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건망증과 비슷하죠. 중기 증상이 건망증하고 비슷하다고 하기엔 많이 다르니까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 정도가 치매 초기 특징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초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정도지만 중기에는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는 정도죠. 중기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정도를 건망증이라고 보긴 어렵죠.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이나 몇 월인지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고 물건을 풀었다 쌌다, 배회하고 위생 상태 유지를 못하는 등의 증세가 특징이에요. 말기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해요. 소리 지르기, 심하게 화내기, 대변 만지기,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와상 상태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중기는 요즘 있었던 일을 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부분적으로 잊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정도가 중요하고요. 석양증 후군의 특징을 요약하면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 정도의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 의심, 우울, 충동적 행동, 바닥을 뒹굴고 방을 서성거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32번.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이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1. 알츠하이머병 2. 파킨슨병 3. 수면장애 4. 야간 선망 5. 중증 치매 정답은 4. 야간 선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벼운 야간 선망은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돼요. 그런데 심각하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33번. 손뇌가 손상되었을 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안면하부 마비 2. 비틀거림 3. 우측 마비 4. 좌측 마비 5. 실어증 정답은 2. 비틀거림이 특징입니다. 손뇌가 손상되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몸의 불균형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손뇌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34번. 좌측 뇌가 손상되었을 때의 증세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우측이 마비된다. 2. 좌측이 마비된다. 3. 대소변을 못 가린다. 4. 감정 조절 불능 증세가 발생한다. 5. 전신마비와 의식이 저하된다. 정답은 1. 우측 마비는 좌측의 뇌 손상이 원인입니다. 좌측이 마비될 때는 우측 뇌가 손상되었을 때이고 대소변을 못 가릴 때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일 때 증세이고 감정 조절 불능 증세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일 때입니다. 전신마비와 의식이 저하되는 증세는 뇌관이 손상되었을 때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뇌가 손상되면 우측이 마비되고 우측 뇌가 손상되면 좌측이 마비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다. 2.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 감소와 관계가 없다. 3.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를 지연시킨다. 5.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한다. 정답은 2.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틀린 대답입니다.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술, 당뇨병, 약물은 지장이 있고, 적출술, 절제술, 뇌졸중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외울 때는 술당약 있음, 술당약 있음, 술당약 있음. 노인의 성 문제를 요약해 볼까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도 약해져요. 분비물 감소로 성교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고요.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남성은 노화로 성적 반응이 지연되고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를 지연시키고 관절염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로 낭독하는 예측 모의고사 7을 클릭하시면 실기시험의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